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그리고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 돌직구 타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말이야. 주식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실적, 그리고 수급, 그리고 재료, 뉴스, 그리고 심리입니다. 우리가 법보다 주목이 가깝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이때는 실적보다 단기적인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인 겁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경제와 주가의 관계를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의 비교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아지가 먼저 가든 늦게 가든, 그죠? 오르든 떨어지든 결국 주인과 함께 실적과 펀더멘탈과 함께 간다라는 펀더멘탈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지요. 그죠? 공포와 탐욕을 얼마만큼 절제할 수 있느냐. 그죠? 그 부분을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자, 라떼는 말이야. 이 라떼는 말이야를 가기 이전에 노란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란톡을 통해서 방송 후에도 저 김기수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샵 0988로 김기수 이렇게 문자 전송을 하시면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가 있고 또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떼는 말이야.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달콤한 유혹을 이야기하는 주식 작전 세력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을 꽤 오래 하셨던 분들은 모 경제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이 그저 작전 세력과 연계해서 선량한 투자가들에게 피해를 보였었던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죠? 작전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문자에 6개월 이내 수익률 200% 달성이다. 미달성 시 전액 환불해주겠다. 1000%, 2000% 종목 날라간다. 상한가 내일 안 사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 문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딱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걸 왜 나한테 알려주니? 네가 하지. 그죠? 그 휘스퍼링 매매, 속삭임. 이런 부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MTN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김기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식하는 투자가분들이 그죠? 여러모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데 주식을 하게 되면 어린이가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하는 투자가분들을 그죠? 주식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밖에 수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사고 TV를 사고 콩나물을 사도 어떤 게 좋은지 꼼꼼히 살피는데 주식을 할 때는 그죠? 저와 같이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 그냥 이야기한 종목을 무턱대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여러분의 아들, 딸과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자산을 너무 쉽게 매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뭡니까? 방송 종목 상담하게 되죠. 그죠? 방송 출연하는 사람 보고 매수했다. 남 탓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식은 스스로가
그죠? 엔터키를 누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절제하고 투자의 정보를 얼마만큼 걸러낼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한탕 나는 한 번에 작전 세력과 연계돼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쫄딱 망합니다. 그것 또한 주식의 위험 자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김 기수는 카톡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2월 달에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김 기수를 사칭한 사기에 제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여러 가지 문자를 내면서 그런데 안 속을 줄 알았습니다. 그죠?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량한 개인 투자분들이 조급한 마음에 속더라는 겁니다. 그죠? 행여나 MTN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문자나 사기에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네들에게 그죠? 분명한 일침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안목도 키워야 되는 것 또한 이 주식시장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핫 이슈 여러분들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샀습니다. 선물도 사고 현물도 사고 프로그램 매수지만 사실 7월 22일부터 약간의 시장 변화가 있었고 외국인들의 매수 물줄기가 선물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랑가 몰라요. 그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리스크 3가지 한 달 전에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델타 변이, 람다 변이, 시간이 약이다. 그죠? 영국은 일평균 확진자 수 이미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중국의 규제 리스크, 어제도 게임 관련, 그죠? 게임은 아편이다. 제 아들도 게임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도 저는 게임 하게 놔둡니다. 일정 정도의 시간은 스스로가 할 수 있을 만큼은 해도 된다. 다만 그것이 그 본업과 그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몸에 건강에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많이 먹거나 하면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게임도 많이 하면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게임 자체를 아편이라고 하는 건 참 사회주의적 발상이지요. 그러니까 중국 규제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너무 연관된 쪽 부분에 있어서는 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종목이 섹터가 한두 개입니까? 그런 쪽은 피하고 다른 쪽을 매매하면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개인 투자가의 장점이죠. 자, 글로벌 경기 피크아웃 우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 논란은 계속 일정 정도 진행될 건데 이미 5월 달에 고점 찍고 경기 민감주가 2달 반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120일 이평선 라인 부분에 들어오면 다 반등한다. 오늘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대한항공 여행주가 반등을 했고, 그죠? 조선철강 하다못해 증권지까지 반등을 하니까 이제 다 리오프닝 관련 주식 사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다 돌아갈 것 같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월 달에 고점이 나왔죠. 그죠? 그런데 지금 백신 또 5천만 분 회분 들어오고 앞으로 나아질 겁니다. 근데 백신 나아져서 좋아지는 섹터를 여러분들 공략의 포인트를 삼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죠? 백신인 상황, 코로나19 람다 변이니 델타 변이가 진행되더라도 섹터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산업을 성장할 겁니까? 매매하실 겁니까? 그 2개 중에 선택은 여러분들 몫인데 왜 어려운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그죠? 글로벌 경기 정점에 대한 논란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외국인 코스피 보유 비중 오늘 화끈하게 어제도 화끈하게 외국인들이 매수했고 7월 22일부터 외국인의 선물 매수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얼마만큼의 코스피 비중을 갖고 있느냐? 금융위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던 대차 대조표 위험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33% 이상에서 비중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좀 매도했습니다. 왜? 인도의 비중을 좀 확대했었고 그리고 우리보다 나은 미국 선진 시장에 매수를 더 하기 위해서 비중을 조금 줄였던 겁니다. 731조에서 43조 정도 매도했는데 뭐 티나나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지금은 평균보다 낮은 수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더 강하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외국인 매수 전환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뭡니까 결국? 이익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이 코리아가 다른 여타 나라보다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각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봐야지. 3,000포인트가 높다? 왜 3,000포인트가 높은데요? 자, 여기서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습니다. 3,000포인트 우리나라 꽁으로 올라온 시장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황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이면 성장 섹터, 그리고 산업재 소재 그 부분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3,000포인트를 돌파한 시장이다. 그죠? 주식은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시장. 그러면 지금의 절대레벨 종합주가지수 3,300 근처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절대 비싼 게 아니죠. 저는 지금도 종합주가지수가 너무 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차트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3,246포인트 21일 평선 갭 돌파하면서 시작을 했죠. 주식은요, 세 가지 매수 타임과 세 가지 매도 타임, 거기에 확률이 높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21일 평선 갭 돌파. 이렇게 21일 평선을 갭 돌파하는 경우에 추경 매수해도 된다. 반대인 경우는 추경 매도죠. 그리고 추세 라인 갭 돌파, 그리고 박스권 갭 돌파. 이럴 때에는 그죠? 그것이 상승 방향이면 상승 방향대로, 하락 방향이면 하락 방향대로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대응의 영역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누적 순매수 규모, 외국인 2020년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녹색입니다. 그죠? 그런데 선진국, 우리나라와 MSCI 선진국 EPS, 이익의 개선 상대 강도로 보게 되면 녹색입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강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외국인은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제 너 때릴 만큼 때리지 않았니? 라고 할 만큼 왔잖아요. 그죠?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은 어떠냐라고 보시면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연초 이후 최저치 수준인 11.3배, 블룸버그 자료입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금 종합주가지수 3,280, 3,300 이하에서는 너무너무 주가가 싼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은 시장을 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 주가가 올라가면 확신이 강해져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게 되고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죠?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내가 스스로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기업의 가치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 심리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은 한국을 사는 겁니다. 코리아를 사는 겁니다. 코리아를 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사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그것이 환율의 영향이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에서 가장 먼저 더 많은 거를 많이 살 수 있는 것, 시총 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500조 시가총액에 삼성전자 먼저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그런데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훨씬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아차로 먼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매수 정도로 들었다 놨다 하는 흐름을 갖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코스닥 대형주, 중소형주의 상대 강도,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와 중소형주 상대 강도, 이 이야기는 뭐냐면 1월 11일 날 3,266포인트 고점을 찍었을 때 삼성전자,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이 세 섹터의 주도 종목 부분이 3,266포인트 1월 11일 날 고점 찍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종목들은 계속 하염없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였고 그
와중에 다른 중소형 섹터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 매력, 상대적 가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형주 흐름을 갖고 올라가게 된다면 오히려 중소형주 쪽은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여하튼 감익 시기였던 2019년 이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요 코스닥 대형주의 상대 강도도 최저점에 와 있고 그리고 회색 부분 그죠? 요 코스피의 이 대형주들을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의 상대 강도도 저점에 와 있는 국면.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는 대형주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7월 22일부터 선물의 방향을 바꿔서 매수로 들어왔고 어제 오늘 현물까지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가장 큰 기폭제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7월 27일 날 IMF 경제 보고서에서 신흥국은 경제 전망을 선진국은 상향 조정한 반면에 신흥국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 파란색은 4월 달 전망입니다. IMF가 경제 전망을 한 부분. 이 녹색은 7월입니다. 그러면 7월이 최근이지요. 그죠? 최근에 2021년도에 경제 전망을 하면서 신흥국, 선진국은 5.1%에서 5.6%로 선진국 상황이 더 좋다. 반대로 신흥국, 이머징 마켓 6.7에서 6.3으로 안 좋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부분이 이미 미국 시장은 탄탄한데 독야청청 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기침 한번 하면 우리는 흔들흔들 할 만큼 이머징 마켓이 안 좋았었던 부분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명암을 찾아야지요. 그죠? 그러면 신흥국 중에서 어떤 애들이 안 좋았느냐? 인도 4월 달에는 12.5%라고 했는데 9.5%로 하향했고 중국은 8.4%라고 했는데 8.1%로 하향했고 그죠? 그리고 일본도 3.3%에서 2.8%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향한 나라는 외국인이 매수 들어가는데 약화되겠죠. 거기서 좀 물량 빼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안 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글로벌 투자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에서 조금 빼서 대한민국 보니까 그죠? 3.6%에서 4.3%로 상향됐고 내년에도 좋다라고 한 부분.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근간을 일정 정도 만들어줬잖아요. 7월 27일 이 날 중요한 흐름을 갖는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전망, 이 IMF 보고서가 그냥 나왔냐?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7월 말 8월 1월 1일 날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어떤 거를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사상 최대 금액 544억 4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경신했다. 그죠? 레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수출 금액. 물론 증가율은 2, 3, 4, 5 이때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기저효과고. 그러나 절대적 레벨의 흐름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는 건 우리 시장의 힘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참 혼자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PD님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그 이전에 영업이익이 그죠? 100조일 때 종합주가지수가 1800포인트와 2200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였습니다. 영업이익 1000포인트 기준으로.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영업이익이 올해 215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산술적으로 200조니까 4000포인트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내년에는 그 215조보다 더 높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또 봐야 되는 거. 피크아웃 되느냐 아니냐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3,300 이하에서 그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근거가 있고 외국인이 앞으로 더 매수가 들어와서 핫썸머 랠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잖아요. 그냥 3,000포인트 떨어지면 주가 좀 위험하니까 주식 매도하고 3,500포인트 올라가면 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매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시장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그 속에서 대형주가 더 유리한 상황인지 중소형주가 더 유리한 상황인지 그 속에서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또 가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또 만회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오늘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진출한다고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게 나으냐 아니면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 CCUS 기술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냐. 이게 성장 섹터의 순환 흐름을 어떻게 탈 거냐는 여러분들의 개별 대응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종목 하나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차트 보고 팔고 하는 부분들로 가게 되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급합니다. 그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힘들게 할 때는. 시청자분들. 자, 친환경 투자가 10년 이상 대세가 될 것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10년 단위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어젠다가 변화한다. 그죠? 2020년대는 그린의 시대가 올 거다. 그 단초를 제공한 건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탄소 제로, 넷 제로 대외경제연구원이 이 EU가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이 1조 2천억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죠?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CCUS가 도대체 뭔데 주목을 받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에너지기구가, 그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스토리지 이 부분이 탄소 배출 제로 가능하게 할 세계 유일의 기술로 명명을 할 정도로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 합니다. 자, 여기에 EOR 이거는 보시고요. 자, 그럼 알기 쉽게 설명한 거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에서 이야기한 화석 연료 사용 시 다량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환경오염 주범인데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하는 것이 탄소 포집 기술이다. 탄소 포집 기술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각광받는 기술이다. 그러면 그 탄소 포집 기술은 포집과 운송과 그리고 사용 또는 저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 현황을 보게 되면 전 세계 대규모 상업용 CCUS 시설은 21개 가동 중에 미국이 반 그리고 나머지는 초보 단계입니다. 자, 아직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CCS 이 부분에 있어서 습식과 건식과 분리막 이 처리 기술이 있는데 지금은 습식만 상용화돼 있어요. 그러면 습식에 상용화되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 또 여기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부분 이쪽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종목 부분들 많은데 그 종목까지 다 설명드리기에 시간이 참 어렵네요. 자, 시간은 제한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나오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도 하고 또 차트를 보면서 차트 종합주가 지수와 종목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장주 섹터의 순환 흐름과 이런 부분들과 또 경기 민감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장의 레벨업 되는 단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신다면 주식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 쪽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숨가쁘게 달려왔고 그런 가운데 제가 못다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저에게 궁금하신 이야기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시면 그죠? 거기에 이제 제 얼굴과 황금 포트폴리오와 수익 극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6시 10분에 그죠?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종목 자랑이 아니고 시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덥습니다. 더워도 이열치열 우리가 이기는 방법 알지요? 8월에 수익 여러분들 많이 내신다면 이 더위도 핫썸머 랠리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수였습니다.